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사장, 우리는 함께 웃을 것이다. 1. 독일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은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 사회이고 시장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형적인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 기형적인 국가, 이 부조리한 사회를 만든 것은 바로 남한과 북한의 냉전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형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냉전 체제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냉전 체제 극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관의 대처로 동의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평화롭게 공동 번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전 대통령 말의 핵심은 평화가 통일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화 우선론이라고 개념화했습니다. 문재인 독트린은 평화 우선론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평화이지 통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통일은 천천히 하더라도 분단을 야기한 냉전 체제 해소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냉전 체제는 군사 주권을 미국에 양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주권을 훼손했고 극단적으로 우경화한 정치 지형을 조성하여 정치 구도를 기형화했으며 재별 독재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 경제 정의를 파괴했고 권위주의적 성격을 심어 한국의 성격 구조를 왜곡했습니다. 통일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만약 통일을 이룬다면 그 방식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양국 체제론입니다. 각각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라로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만 민족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국가이지요. 두 번째는 국가연합제입니다. 동서독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보통 1민족 2국가론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독일 내 관계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외국은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연방제입니다. 통일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이라는 한국인의 잘못된 인식은 언제나 역사를 성자의 관점에서 보는 관성에서 나온 오류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정치 사회적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류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두 번째 사항은 독일 통일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통일 비용설 때문에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통일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주장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독일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2년 동안 쓴 통일 비용을 보면 사회보장성 지출이 50%, 그리고 이미 기부금 지출이 23%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황에서 느낀 것은 인간은 사회주의를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적 인간은 현실 사회주의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일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려는 자본주의형 인간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동독은 서독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이념이나 이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본능과 탐욕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자본주의적 인간관이 승리한 것이지요. 동독의 몰락은 사회주의의 몰락이자 낙관적 인간관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2. 남과 북. 다치지 않고 손잡는 법.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독일 통일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독일이 우리와는 달리 통일 환경이 훨씬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 독일이 다시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주변국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모든 주변국들이 물론 드러나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독일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유럽인 머릿속에서 독일 통일은 자동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으로 연결되곤 했습니다. 콘터 그라스는 아우슈비츠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도덕적 재앙을 초래했던 민족은 통일을 요구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라스가 유럽의 독일화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대안은 독일의 유럽화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통일의 환경 혹은 분위기는 독일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과연 겁먹을 나라가 있겠습니까?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주변국들이 모두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가장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일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주 흥미롭게 한반도 통일에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천연가스를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위 동부 지역 개발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두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국익에 맞서서 덕실을 따집니다. 그러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통일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통일이란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다양한 사회주의의 실험 중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와 지난 세기의 수많은 자본주의 사례 중에서 가장 약탈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통일은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으면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혼식장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는 것이 순리겠지요. 결혼한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이 서로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동독 사람들이 서독 자본주의를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서독은 인간이 살만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동독인들 사이에서 통일의 기운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통일은 마음의 통일입니다. 남한 사회를 경험한 북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남한 사회에 와서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한이 이렇게 부유한 줄 몰랐다는 것이고, 둘째는 남한 사회가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한 주도의 통일, 즉 남한의 약탈적 자본주의가 북한 지역까지 확대되는 방식의 통일에 반대합니다. 북한과 북한 주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이고 저들은 비정상이다 라는 생각이 남한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턱없는 우월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아주 부족합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김대중 정부 때의 통일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도 자기들을 대상화하고 굴복시키겠다는 의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과거에는 삭풍으로 벗기려 했지만 이젠 햇빛으로 벗기려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게 느낄 용어인데 민주정부조차도 그것을 배려할 감각도 감수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통일정책을 동방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동쪽을 중시하는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오히려 햇볕 정책보다 낫다고 봅니다. 저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 못지않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북한 교육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주체 사상 등을 비롯해 북한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실행하는 교육을 신념화하는 사람들은 절반이 안 될 거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 예상대로입니다.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누가 그런 교육을 다 믿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주입하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를 모두가 신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 이데올로기, 소비 이데올로기, 성자 독식 이데올로기 등등. 한국인들은 북한 주민들보다 더 경건하게, 더 무비판적으로 자본주의가 내면에 심어놓은 이데올로기를 신념화하고 있습니다. 3. 성숙하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일 한반도는 남한이 주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예단입니다. 이것이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현재 독일 총리로 있는 앙겔라 메르켈은 동독 북쪽의 조그만 변방 마을 출신입니다. 통일 이전에 과연 누가 동독 출신 여자 물리학자가 16년 동안이나 통일된 독일의 총리를 맡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018년까지 8년에 걸쳐 독일 대통령을 역임한 요하임 가우크도 역시 동독 출신 목사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체계적인 민주 시민 교육을 제공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독일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독일은 일찌감치 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민주 시민 교육을 밀도 있게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통일 이후에는 동독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중요한 기관으로 확장되었지요. 저는 필요하다면 한반도 통일과 평화 문제를 걸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상상력이 너무도 빈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종속 변수로 보는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바뀌는 상황에 무조건 적응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잘못된 상태를 바꿀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와 비전이 없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